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진월의 간목은 목극토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주가 진월의 갑인일주거든요. 최근에 상담을 했던 사주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일간을 중심으로 너무 강한 기운은 덜어주고 악한 기운은 보완해주는 그런 억강부약의 원리에 따라서 신강한 사주 그리고 시작한 사주를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쪼꼬명리 일단 신강하다라는 건 내 자아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신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내 자아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강한 사주든 신약한 사주든 이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본인의 성격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를 나누냐, 이건 억부적인 관점에서 억부용신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내 성격, 내 가치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사회성 이런 것들은 십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실은 사주를 조금 더 공부하면 외양까지도 살펴볼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주는 어때요? 갑인일주잖아요. 그러면 간목은 음기가 가장 강한 겨울에 새싹을 틔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음기가 아주 강한데 양의 기운을 최초로 발화시키는 힘인 거죠. 쭉 성장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목 일간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수를 두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일주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약간 눈이 좀 맑은 경우가 있어요. 눈이 큰 경우가 있고 얼굴이 약간 말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생김새하고요, 어른이 됐을 때 생김새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간목 일간인 경우, 갑인 일주인 경우 주변에 수가 있을 때 더욱 특히 그러합니다. 아무래도 갑인 일주다 보면 이게 간여지동인 일주다 보니까 본인의 자아나 주체성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한번 볼까요? 만약 이 사주가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수나 목이 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운에서 수나 목, 운이 들어올 때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고 한다면 일간의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운에서 수나 목, 운이 들어올 때 운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이 사주는 신강할까요? 신약할까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실은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야 되지만 제가 그냥 후려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주 한 80% 정도는 이런 관점으로 신강한지 신약한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등명을 하고 득지했으며 다른 자리에 비겁이나 인성을 하나 두고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주는 어때요? 득지는 했습니다. 득지는 일지를 내 편으로 가져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일지가 비겁이나 인성일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사주는 일지가 비견이기 때문에 득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지가 어때요? 이거를 등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등명은 월지가 비겁이나 인성일 때, 월지를 내 편으로 가져갈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주는 등명한 사주가 맞습니다. 왜? 비겁이나 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월의 간목이기 때문이에요. 간목은 진월이라고 하는 토를, 즉 진토죠. 간목은 진토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 자기를 가장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갑진일주 분들 같은 경우 이 자체로 신왕한 사주라고 했어요. 간여지동 사주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간목이 진토를 만나면 진토가 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한 일주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갑진일주, 그리고 정매일주, 그리고 개축일주, 이 세 가지는 간여지동급 일주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허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천간에서는 간목과 을목이 봄에 배속된 간지죠. 병화와 정화는 여름에 배속된 간지고요. 경금과 신금은 가을에 속해 있습니다. 임수와 개수는 겨울에 속해 있죠. 이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지에서는 인묘진이 봄의 계절이고 사오미는 여름 계절,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에 속한 간지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 진토를 만나면 뿌리를 아주 강하게 내리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편제라고 하더라도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진토가 물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진토는 물상으로 물이 가득 들어찬 논입니다. 그리고 진토의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을목, 개수, 무토죠. 을개무입니다. 나무가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무토라는 토양 위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개수라고 하는 생명수가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겁재까지 두고 있습니다. 봄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모가 일렬로 막 심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진토거든요.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강하게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간목 일간이 인목으로 득지를 하고 월지 또한 등령을 한 다음에 월간과 시간을 내 편으로 가져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돼요. 신강한 사주. 그러면 일간인 간목을 중심으로 힘이 강한 사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주는 당연하지만 일간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넘치는 기운이 운에서 들어오면 운이 매우 불리하게 흐릅니다. 이때는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성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고요. 투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도 상하기 쉬워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구신이라고 합니다. 기신과 구신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요. 기신은 꺼릴 기자를 씁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봐야 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기신이 목, 비겁이 되고요. 구신은 기신을 도와주는 기운이죠. 구신은 인성이 됩니다. 이 사주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기운이 바로 용신인데요. 이거는 토재성이 됩니다. 희신은 화식상이 돼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신강한 사주의 80% 이상이 거의 재성을 용신으로 쓰거든요. 한신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지만 용신의 힘을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기신을 극해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한신도 내 편이 됩니다. 내 편으로 쓸 수 있어요. 이 한신은 금관성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하고 목운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 이거는 투자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부용신이에요. 이 업부용신하고요 건강과 관련된 용신을 고립용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이게 일치하는 사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토하고요 화운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이건 투자나 사업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이분은 식상이 잘 드러나 있진 않죠. 보면 미중정화가 잘 숨겨져 있고요. 인중병화도 있습니다. 무식상 사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중병화가 되게 강해요. 왜?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인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신이 강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애착도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력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은 강의를 하는 분인데요. 강사로서 입지를 잘 가져가고 있는 분이셨어요. 본인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배운 걸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교 상위권에서 성적을 유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까지였냐 하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였습니다. 이 실제 학년 연도하고 연도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제가 쓰고 있는 만세력이 조금 시간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진 않아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이때는 한신인 금이 기신을 극하죠. 이걸 절각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절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 기신의 힘이 강하지 않아서 이때 공부를 본인이 상위권에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병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화 같은 경우는 인사신이 되잖아요. 이 대운에서. 그런데 사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희신이다 보니까 이때는 조금 힘들어도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성취를 이뤄내는 힘으로 쓰이거든요. 화토가 들어왔죠. 이때가 아주 절정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교 1등도 하실 만큼. 근데 정인연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정계충이 되고 정임합이 되고 또 정임합이 됩니다. 이렇게 3개 정도 충이나 합이 막 섞여버리면 간지의 기운이 많이 흐려집니다. 지지에서는 해수가 원래는 인해합을 하는데 인사신해가 되죠. 사형살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거의 공부를 멘탈이 나가서 많이 못하셨대요. 대우는 되게 오화가 긍정적으로 들어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반기 때 강해지죠. 상반기 때 무자가 들어올 때는 신자진을 또 합니다. 자우충도 있지만. 그래서 이때까지 해서 성적이 거의 바닥을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3 때 다시 또 본인이 열심히 하셔서 성적은 잘 올라서 이분이 학교는 상위권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분의 용의의 한신, 기구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수하고 목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2년도 이렇게 수하고 목이 들어올 때 이때 얼토당토 아는 일이 좀 일어났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강의하는 곳에서 학부모하고 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좀 민원이 세게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때 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개면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묘미합이 돼가지고 이 미토가 어떻게 돼요?
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운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갑신년은 또 어떤가요? 이 진토가 실은 용신이기는 한데 간목이 진토에 진짜 강하게 뿌리 내린다고 했었죠. 이러면 원래 간목이 상반기 6개월 정도 강하게 들어오고 진토는 하반기 6개월 정도 강하게 들어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간목이 1년 내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요, 그 개묘년에도 그 눈이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한번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갑진년에 또 망막이 분리되는 망막 박리라고 하는 좀 큰 질환에 걸리셔서 응급수술을 하셨대요. 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사주에서 제가 귀신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목 비겁이라고 했었죠. 목은 신체 부위로 오행적으로 어디를 관장하나요? 네, 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그래도 목이 많이 들어올 때 눈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였거든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때 실은 이때도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지셨는데, 갑신년에 망막박리라고 하는 큰 질환에 걸리셔서 고생을 꽤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좋지 않죠. 근데 제가 아까 이분이 화나 토가 들어오는 건 운이 유리하게 흐르고 금이 들어오는 건 또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수하고 목이 들어올 때는 운이 매우 불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 때는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본인이 아주 그 대형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좀 알리시게 됐어요. 이런 게 저는 용의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늘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기구신이 들어와서 본인이 좀 많이 힘드셨고 이때는 본인의 강의를 잠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또 어떻게 되나요? 이 사화가 인사신으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신이 들어올 때는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와서 인사신 3명을 성립하는 간지가 내게 용의신인지 기구신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화는 나에게 희신이에요.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정말 힘들 수 있는데 성취는 아주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저는 책을 써서 또 강의를 하면 좋은 사주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 내가 배운 게 있으면 그걸 식상으로 풀어내기 좋은 사주라, 강의를 위한 발판으로 저기 석사나 박사로 학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그냥 책을 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신강한 사주는 비겁이 기신이고 인성이 구신이잖아요. 이런 경우 실은 학위를 높이는 게 나에게 썩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학원에서 3년, 4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학위를 받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넓힐, 인맥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에 가시는 건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책을 쓰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용신이 토재성이고요, 희신이 화식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SNS예요. SNS. 인스타나, 특히 이분이 화를 희신으로 쓸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실수록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기획하는 일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식상하고 관련된 게 또 어떤 게 있죠?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는 일들,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또는 글쓰기 모임을 갖거나 책 읽기 모임을 가거나, 또는 연애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상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친한 친구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식상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내가 안 좋은 운을 조금 더 유리하게 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진월의 간목은 목극토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오늘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간목이 진토를 만나면, 사실 간목은 목이죠, 진토는 토입니다. 그래서 목극토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 토가 완전 소토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토하고 간목은 실은 일심동체로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갑진 일주 같은 경우 그냥 신앙한 일주가 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일지가 진토여가지고 갑진 일주로 됐다면 일단 그 자체로 간요지동급 신앙한 사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월인 경우에도 간목이 뿌리를 내리는 월로 보실 수 있어요. 진시인 경우에도 천간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진토가 간목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사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눈을 더욱더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진월에 간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목이 뿌리를 내린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 진토가 간목이 뿌리를 내렸을 때 제대로 그걸 안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진술충이 있을 때예요. 진술충. 그리고 진토가 유금이나 또는 자수를 만나서, 또는 신금과 함께 있을 때 신자진 합이 돼가지고 간지의 기운이 흐려졌을 때, 이때는 또 진토가 간목에게 제대로 된 뿌리가
못 떼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갑진 일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 고급 레벨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제가 제 수강생 분들만 대상으로 나중에 용신 수업을 할 때 따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일단 갑목이 진월에 태어나도 충분히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점만 아셔도 사주를 보는, 해석하는 그 눈을 상당히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촌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